20살을 2번이나 돌면서 이제 40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좀 곤란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제 또래들은요. 30대까지는요, 완벽한 기회나 사람, 이걸 찾아서 계속 찾아서 헤매는 게 멋진 일이에요. 도전이고. 근데 40쯤 되잖아요.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좋은 걸 갖고 있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고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떤 섬세한 사람이 좋았어요. 근데 섬세한 사람을 가까이 했더니 반대편에서 보면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신중한 사람이 좋았어요. 근데 신중한 사람은 또 반대편에서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재밌는 장소는 시끄럽고 조용한 장소는 또 심심한 장소죠. 안정적인 일은요, 왜 안정적이에요? 일이 고정되어 있어요. 일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승진이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일이 늘어나는 데는 사람이 계속 필요하니까, 승진이라는 건 누구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계속 필요하니까 사람 뽑는 게 계속 빨라지고 승진도 빨라요. 뭐예요? 반대로 또 불안한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일이 완벽해 보여도 안 좋은 거를 보려면 안 좋은 건 항상 갖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없으면 다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좋았던 것도 오늘은 싫을 수가 있고, 같은 사람도, 내가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날짜에 따라서 안 보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 무결한 존재, 어느 기준,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완벽한 존재도 없고 그런 기회도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30 후반만 돼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30대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찾아다녔어요. 완벽한 기회, 완벽한 인간관계,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운 삶의 환경,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아니면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됐죠. 예를 들어서 SNS 뭐가 떴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찾아가 봤어요. 아니면 그런 모임이 또 떴어요. 그런 모임도 나가봤어요. 사람들의 극찬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혀요. 어때요? 세상에 완벽했던 것들이 나만 마법에 안 걸렸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찬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처음엔 저를 부정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면은 왜 40살부터는 그런 걸 쫓으면 안 되냐? 내가 꿈을 쫓을 수도 있잖아. 나도 이상향을 40이었건 50이었건 쫓을 수 있잖아. 왜 40세가 이런 인식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냐? 이거는 제가 어떤 40이 돼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5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40까지 15년 정도 했잖아요. 사회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인생 초기 단계에서는 뭘 해야 돼요? 데이터가 없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상을 추구하는 탐색 전략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커리어를 시작하고 이제 40살까지 직간접적인 데이터가 쌓였죠. 그러니까 꿈을 40대, 50대 넘어서도 꿈을 계속 찾으면 안 돼. 계속해서 탐색하면 안 돼. 우리가 만약에 커리어를 25부터 65세, 그러니까 총 40년으로 본다면 여기에 37% 지점은요 40세가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이 37% 구간부터는 탐색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승리하는 전략이라는, 37% 이전까지는 탐색이 우세 전략인데 37% 이후로는 선택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나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 최적 선택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명의 결혼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맞선을 봐요. 내가 결혼을 딱 하면 그 다음 이후에 맞선을 못 보고요. 맞선을 보고 패스한 사람이랑은 내가 다시 결혼을 돌아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속 100번의 맞선 기회를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37번째까지 있죠. 37번째까지 사람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그때는 뭘 해요? 기준만 정하는 거예요. 37번째가 될 때까지는 기준만 정한다. 그러면 37번 보면서 37명 중에 베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베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사람보다 나으면 그냥 바로 결혼하는 거야. 그 뒤 안 보고. 이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더 줄여볼게요.
3명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 점수를 매겨볼게요. 1, 2, 3이에요. 후보를 안 보고 처음 만나는 사람 무조건 결혼하는 전략. 후보가 3명일 때를 가정할게요. 처음 보자마자 결혼하는 전략. 이 사람이 3번일 확률. 가장 점수가 3점일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3명 중에 1명이니까. 반대로 2명 봤을 때 2명 보고 선택하는 전략 하면 어때요? 마지막 남은 사람이랑 그냥 무조건 하는 거니까 이때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 3분의 1, 제일 끝에는 3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 사이에 1명 보고 선택하는 전략을 했을 때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명 보는 전략은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처음에 1점 지원자를 봤어요. 근데 두 번째 봤는데 2점이야. 그러면 실패죠. 왜? 최적 선택이 아니야. 3점짜리를 못 보고 2점이랑 결혼했으니까. 1, 2, 3일 때는 1점 보고 그 다음에 2점 만나면 바로 결혼해야 되잖아요. 앞에 말한 전략으로 보면. 그러면 3을 못 봤으니까 뭐예요? 성공이 실패해요? 실패해요. 근데 1번 1 지원자를 보고 그 다음에 3 지원자 보는 경우도 있죠. 1 지원자 보고 3 지원자 보면 어때요? 바로 결혼했을까? 2번이 탈락되면서 성공했죠. 반대로 경우의 수가 내가 2번을 먼저 볼 수도 있잖아요. 2점을 보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3이나 3, 1이잖아. 보시면 2점일 때 두 번째에서 선택을 안 할 거고 세 번째에서 선택을 하면서 성공할 거예요. 2점일 때 바로 3점을 만나면은 2점은 탈락이니까요. 그 다음에 3점을 만났을 때 2점보다 앞에 본 사람보다 높으니까 성공하게 됩니다. 3점짜리를 제일 먼저 탈락시키는 경우, 이 경우에는 둘 다 실패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6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실패가 3개고 성공이 3개니까 이 전략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4명이면 어떻게 돼요? 0명 보기 하면 4분의 1이고 4명 보기 하면은 4분의 1이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최적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님이 엑셀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00명의 비서로 예를 들었는데요. 100명의 후보 중에 최고의 비서를 뽑을 확률이 탐색군 비율이 37%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저 꼭지, 저기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37%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커리어가 37%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한정된 자원을 이제는 탐색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후보를 더 보는 거를 이제는 하면 안 돼. 명백한 비효율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37%가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한정된 자원, 시간이나 에너지, 돈 이런 거를 탐색에다 소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구간입니다. 이미 구축해온 강점, 구축되어온 관계, 지금까지의 환경, 이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존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점 있잖아요. 40이라는 시점. 여기서 완벽한 이상을 막 헤매고 찾고 이거는 멈추고 나한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를 개선, 그러니까 더 낮게 나가려는 태도가 이게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앞에 최적 선택은 한 번 선택하면 못 바꿔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으면 그걸로 바꿀 수가 있어. 한 번의 선택이 아니야. 다방면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은 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뭐 하고 다 무너뜨리고 또 다른 거 찾아서 기웃거리고 이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거를 개선하면서 나가는 게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충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커피예요. 근데 카페인이 들었어요. 그걸 단점으로 봐요. 근데 카페인이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장점이에요. 뜨거운 물은 막 운동을 끝낸 사람한테는 진짜 가치가 없겠지만 저처럼 많이 떠드는 사람한테는 뜨거운 물이 매우 가치가 높은 거예요. 뜨겁다라는 속성이. 저희 애는 뜨거운 걸 못 먹거든요. 뜨거운 게 굉장히 울 정도로 안 좋은 속성이지만 무엇이든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 수 있고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장점이랑 단점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속성이 지닌 양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결함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결함의 문제로 여기고 고치려고 할수록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게 돼요. 특성을 제거하면 판단의 여지가 없어져요. 평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특성을 개발할수록 다른 면에서는 불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장점만 모아놓은 완벽한 대상이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모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무조건 부정적이려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은 만족할 방법이 없죠. 마찬가지로 장점만 모아놓은 완벽한 대상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택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면 다른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좋기만 한 게 어디 있냐는 거야. 좋기만 한 게. 단점을 보려면 단점은 항상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뭔가가 존재한다. 완벽한 기회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라는 개념은 모든 상황, 모든 관찰자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이고 고정된 평가 기준을 전제할 때 모든 관찰자의 조건이 똑같아야 돼. 인간은 그럴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 어제까지 선호했던 가치가 오늘 나한테 불필요한 거 있어요. 똥 싸러 가기 전에는 화장실 냄새만 찾아서 쫓아다니던 놈이 똥 싸고 나면 냄새 난다고, 배고플 때는 밥 냄새만 쫓아다니다가 배부르면은 밥 냄새 난다고. 결론적으로 완벽함이라는 거는 그 실체가 없고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살부터 사람들이 성숙해져라, 어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함이라는 거는 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내 손에 쥔 이 불완전한 카드들을 최적의 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나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에 탐색이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